돈이 없을 때는 돈 생각뿐이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월세는 내야 할 텐데, 애들 학원비는 어떡하지? 병원이라도 가면 큰일인데. 이런 고민이 떠나질 않아요. 반면에 돈이 좀 생기면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지?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지? 결국 돈이 있든 없든 사람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더 절실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아둔 돈으로 남은 인생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짓누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해요. 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돈이 적당히 있어도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돈이 내 기대를 충족해줄까? 내가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불안이 찾아옵니다. 제 주변의 62세 A 선생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A 선생님은 교직에서 평생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포함해 3억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난 그래도 남들보다는 여유 있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하고 1년쯤 지나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이 20년 버틸 수 있나 싶어. 매달 120만 원 정도 쓰면 20년은 가겠는데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아프면 병원비는? 나중에 시설이라도 가야 하면 이 돈으론 턱도 없지. 결국 A 선생님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 때문에 걱정이 커진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58세 B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시에 있으면 돈을 너무 많이 써. 여기선 월 100만 원도 가능해. 실제로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집도 작아라 월세나 대출이 없으니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왔습니다. B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 걱정은 확실히 덜했어. 근데 너무 심심해.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자꾸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 아내는 또 다른 고민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플까 봐 무서워. 여기 병원이 멀어. 나이 들수록 불안해. 돈을 아끼는 건 성공했지만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채웠던 거죠. 세 번째 사례는 65세 C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퇴직 후에도 컨설팅 일을 계속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매달 3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다른 분들보다는 여유롭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돈이 아니라 마음 편한 친구들이야. 나이가 드니 다들 바쁘거나 아프거나 멀리 가서 연락이 뜸해졌어. 일 안 하면 사람을 못 만나. 그래서 일 계속하는 거야. 돈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정작 외로움과 소속감이 문제였던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생활이 편해지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돈이 있으면 다른 걸 고민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확보하면 외로움, 건강, 의미 같은 문제들이 튀어나오죠.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돈만 준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확보해야 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현금 흐름을 만들고 예비 자금을 쌓아두는 건 필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위험해요. 돈은 문제를 덜어줄 뿐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삶의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매일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돈이 있으면 병원비는 해결되겠지만 혼자 병실에 누워서 외롭지 않게 해주지는 않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집 안에서 재미있게 보낼 시간을 사주는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상실이 늘어나요. 직업적 지위, 소득, 건강, 친구.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취미나 봉사, 배움의 기회를 찾아야 해요.
나는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아직 할 일이 있고 배우고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을 유지하면 돈이 부족해도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소통이에요. 가족이든 친구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누구에게나 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이 끊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관계를 가꾸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을 설계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 걱정이 전부가 되고 돈이 있으면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걱정 없는 삶을 목표로 할 수는 없어요. 걱정은 사라지지 않지만 잘 다루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요. 돈 걱정을 줄이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은퇴 준비의 진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 외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은퇴를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큰 그림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은퇴 준비를 돈 걱정뿐만 아니라 삶 전반으로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전략과 팁을 드릴 테니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걸 꼭 하나라도 챙겨가시길 바라요. 첫째, 돈 준비는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난 5억 있어야 해, 10억 있어야 편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번에 5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생활비가 나가니까 월 단위 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에서 120만 원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달 80만 원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거죠. 이걸 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같은 현금 흐름원을 만들어야 해요. 실제 상담에서 61세 분이 퇴직금을 2억 정도 받으셨는데 고민이 이걸 어디 넣어야 안정적이냐였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걸 한 방에 굴려서 불리려 하지 말고 월 30만 원씩 20년간 받도록 분할연금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매달 150만 원이 되니까 나머지는 자산에서 꺼내 쓰면 되잖아요. 이분은 한 번에 큰 목돈을 굴리는 위험 대신 예측 가능한 월 지급을 확보하면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생활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나는 돈을 많이 써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막상 은퇴하고 나면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여가비도 필요하거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최소 생활비와 충분 생활비를 꼭 구분해서 계산해 보세요. 최소 생활비 먹고 자고 의료비까지 꼭 필요한 비용. 충분 생활비 여행, 외식, 문화생활까지 포함한 여유비.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해도 병원비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 고객 중 한 분 59세 여성은 난 시골에 있으니 100만 원이면 돼 하셨다가 65세 넘어가면서 관절 치료비로 매달 30만 원이 추가로 나가고 깜짝 놀라셨어요. 셋째, 비상자금 긴급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은퇴 준비에서 자주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6개월 1년치 생활비를 통째로 빼놓으세요. 이건 절대 투자하지 말고 현금성 자산예금, CMA 등으로 두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1200만 2400만 원 정도를 그냥 긴급용으로 띄워 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큰 병원비나 자녀의 급한 부탁, 집수리 등 예상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걸 위해 투자를 해놓고 주식이 떨어졌는데 빼야 해 하면 손실을 확정하게 돼요. 넷째, 주택과 주거 계획을 조기 점검하세요. 한국 은퇴자의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집 한 채면 됐지라고 안심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63세 부부가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 등으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고정비로 나가서 지방의 18평 임대주택으로 옮긴 사례가 있어요.
결국 매달 20만 원 이상을 아꼈고 남은 돈으로 건강식품, 여가비를 마련했죠. 또 어떤 66세분은 서울 단독주택을 팔고 지방에 전세로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외로움과 불편함이 커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이사 비용으로만 1천만 원 이상 썼어요. 주거를 바꾼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사 비용, 지역 의료 접근성, 교통, 친구 관계까지 다 따져보고 결정해야 해요. 다섯째, 건강 준비는 돈보다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되라고 하면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요. 은퇴 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200만 원을 넘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면 30만 400만 원도 쉽게 넘어가죠. 따라서 은퇴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건강검진, 체중관리, 금주금연,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들이기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팁으로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나 맨몸 운동, 식단에서 가공식품 줄이기 정도만 꾸준히 해도 의료비가 크게 줄 수 있어요. 실제로 68세 남성 한 분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매달 5만 원씩 쓰다가 1년간 15kg를 감량하고 약을 중단하면서 연간 의료비를 60만 원 넘게 절감했습니다. 여섯째, 은퇴 후의 시간 계획도 꼭 준비하세요.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매일이 일요일이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제 64세 여성 고객이 일 그만두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매일 집에서 TV만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걸 막으려면 은퇴 전에부터 은퇴 후 내 주간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언제 운동할지, 언제 친구를 만날지, 언제 배우러 갈지 평생교육, 취미, 언제 봉사활동할지, 이걸 종이에 써서 시뮬레이션해 보면 막연한 불안이 많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돈보다 귀합니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OECD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가 고립이에요.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만 돈이 있어도 혼자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교류,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70세 남성 고객이 있는데 퇴직 후 친구들 모임을 주도하고 매달 23번은 꼭 만난다고 해요. 이분은 돈이 많진 않지만 친구들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돈은 현금 흐름 중심으로 설계하고 생활비를 명확히 구분해보고 긴급 자금을 따로 마련하고 주거 계획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간표를 계획하며 인간관계를 유지 확장하는 것.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걱정을 줄이는 은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라도 나는 지금 이 7가지 중 어디까지 준비됐을까? 를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하면 돈이 부족하든 넘치든 걱정을 다루는 법이 생기고 훨씬 단단하고 여유로운 은퇴를 누릴 수 있습니다.